자, 앞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계속 이어갑시다. 자, 요번 수업은 17페이지 이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강화도 조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관통해오고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 요번 시간은 이 우리가 속칭 뭐라고 부르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일단 이 강화도 조약은 어떤 이제 정의를 갖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외국, 그러니까 조선 이외의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야. 최초의 근대식 조약. 선생님, 근대식 조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청일전쟁이,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란다. 쏘리. 그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은 어쨌든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어? 청이라는 나라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청의 일종의 약간 좀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하고 수교하고 이런 거는 누구의 허락하에, 청나라의 허락하에 그런 흐름으로 갔던 거지. 근데 그거를 벗어난 이제 최초의 근대식, 그러니까 근대적인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이게 최초의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의미고. 근데 슬프게도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의 일방적으로 불평등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불평등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이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조약 내용이 딱 12개야. 12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2조 조약 맺을 때 일본은 나름대로, 일본은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 일본은 이런 상황 그대로 1850년대 누구한테? 미국한테 두드려 맞고 미국한테 오픈당하고 미국한테 불평등 조약을 맺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들이 당한 거를 누구한테 그대로 갖다 쏟아부었다, 조선에 갖다 그대로 쏟아부었다고 볼 수가 있고, 조선은 이런 걸 잘 몰랐어. 이때 당시만 해도. 요즘 말로 치면 속칭 좀 순진했던 거지, 조선이란 나라가. 그냥 하다고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제 끌려다닌 거야. 그래서 조약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조선의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뭐 별거 없고 항상 그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게 우리 탐구 활동에 나오는 이 4개 조항이야. 1조, 4조, 7조, 10조. 그 중에서도 1조는 사실 뭐 불평등하기라는 보다는 1조의 내용이 조금 의외란 말이야.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과서 보고 이야기하자. 자, 그 첫 스타트를 끊는 1조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의 평등한 권리를 갖는데, 이거 뭐야? 상당히 매력적인 조항이잖아. 이거 뭐지?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하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조선은 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조선은 자주국이야. 니네 스스로 정말 독립된 국가니까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권리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이 뭐 조선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을 침략을 하려면 조선이 뭐여야만 돼? 홀로 독립된 나라여야만 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병자호란 이래로 청나라에 종속된 나라라는 개념이 있으면, 조선에 대한 침략은 곧 누구에 대한 침략? 청에 대한 침략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스타트를 여기서 끌고 가는 거지. 야, 너 독립된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너 때려도 다른 애들이 너 너를 이유 없이 편들고 그럴 이유가 없어. 너 스스로 알아서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독립된 나라니까 난 너를 그냥 때려도 다른 애들이 너 편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 1조의 내용은. 조선은 사실은 못 모르고 당했지만, 일본의 입장에선 아예 스타트에 앞으로 내가 너를 독립된 개체로서 두드려 패겠다, 이거를 선언하고 가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1조의 내용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노고를 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되고. 4조, 조선은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해서 일본인과의 통상을 허용을 한대. 이걸 이제 세계의 항구 개항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때는 정하지 않았는데 뒤에는 정해졌지. 세계의 항구가 어디가 개항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부산은 오픈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어. 부산은 여기가 이제 부산이야. 그래서 여기서 부산 이외의 2곳,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부산 이외의 2곳.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디가 오픈되냐면, 여기 원산, 지금 이제 북한 땅이지. 여기 원산하고 여기 인천하고 이렇게 2개의 항구를 포함해서 3개의 항구가 오픈이 되고, 여기에 일본인들이 상주하면서 일본 문물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왜냐면 일본은 자유롭게 하도록 이제
오픈된 데가 없는데 조선은 세계 항구를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오픈을 한 거니까 이것도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또 뭐 군사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본인들이 많이 와 있으면 여기에 또 일본군을 집어넣기 좀 편한 그런 의도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군사적인 그런 목적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7조가 아주 불평등의 아주 하이라이트지. 뭐냐면 거기 나오면 뭐라 그래? 조선인 연해의 섬과 암초가 조사하지 않아서 매우 위험하대. 조선이란 나라는 여기 해안선에 우리 이건 알고 있잖아. 섬도 많고 암초도 많고 그래서 되게 위험해. 그래서 조선이 능력이 없으니까 공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일본이 여기 해안선 측량하고 뭐 어디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측량해서 내용을 알고 있겠다. 이건 다 배들이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얻어냈는데 사실 해안 측량권을 허가한다는 건 그 나라의 안방을 그냥 내주는 거랑 똑같다고. 왜냐하면 일본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지리라든가 이런 게 완전 군사 기밀이잖아 사실. 어디에 바다,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임진왜란때도 여기 우리가 해안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여기 해안선 이용해가지고 뭐 울돌목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막 대승 거두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일본이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침략하겠다는 건 이건 향후 조선을 침략할 때 군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할 때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불평등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10조에는 뭐라고 나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은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에도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거를 좀 단문으로 어려운 말로 치외법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치외법권. 무슨 말이냐? 부산 일본이란다. 오늘 왜 이러냐? 컨디션이. 부산, 인천, 원산에서 일본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잖아. 근데 일본인들이 여기서 죄를 졌어. 뭐 조선인을 장악하거나 막 좀 극단적으로 조선인을 살해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우리나라 영토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가 처벌을 해야 되잖아. 일본인일지라도. 그런데 이걸 조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일본인들에 대한 처벌은 일본인 관원이, 그러니까 일본 공무원들이 요즘 무슨 일본 법원, 일본 경찰 애들이 일본 법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야. 완벽하게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처벌되는지 안 되는지 조선은 알 길이 없는 거잖아. 이걸 치해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치해법권을 일본에게 인정해준 대표적인 사례고 이게 불평등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화도 이게 1876년이잖아. 이게 1876년인데 강화도 조약 맺을 때만 해도 뭐 근대식 조약이 뭔지 이 조약의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좀 잘 몰랐던 거야. 사실 좀 근대화에 늦었었고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못 모르고 사실 우리의 권리를 많이 오픈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 자기들이 잘해놨다고 믿게 되는 거고 또 이 강화도 조약 후속 조치로 이제 경제적인 조약 내용들을 정하는 후속 조약들을 했는데 여긴 더해. 여기 일본에게 뭐를 허용해줬냐면 무관세를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양금 유출을 허용해줬어. 이게 무슨 말이냐? 관세라는 거 모르면 지금 알면 돼. 이게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관세라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수입품에다 매기는 세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교류를 할 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 뭐 수입품 같은 거 들어올 때 우리가 막 세금 때려가지고 거기서 많이 수익을 얻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제품이 싸게 들어올 걸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방어를 하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건데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뭐를 안 매기기로 했어? 세금을 안 매기기로 한 거니까 일본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된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 쌀이라든가 뭐 보리라든가 이런 양곡, 곡식을 무제한적으로 일본이 수입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야. 이것도 큰 문제인 거지. 왜냐면 조선이란 나라도 농업국가고 이 나라든 일본이든 조선이든 일본이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시대에 식량 부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야. 점점점 농민들이 줄고 자꾸 공업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미래를 대한 포석으로 어디서 쌀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다가 조선에서 사다가 메꾸겠다는 건데 조선은 여기서 계속 일본이 쌀을 사가면 결국 조선 내에서는 뭐가 부족하게 돼? 쌀이 부족하게 되고 먹을 거 부족하게 되면 조선 정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때 몰랐던 거지 이런 거를. 그래서 뒤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뒤에 이제 큰 사건 같은 거 터져. 그래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게만 일반적으로 오늘 아주 컨디션이 엉망이네. 일방적으로 유리한 완전 그 일방적인 그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강화도 조약의 내용 좀 기억해야 돼. 지금 저 교과서에 나오는 1조, 4조, 7조, 10조의 내용은 항상 무슨 시험에 강화도 조약 내용 물어보고 어쩌고 물어보고 이 네 가지만 나.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이렇게 큰 뭐 줄기의 내용들이 없어.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강화도 조약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 조선이란 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스타트를 끊었잖아.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근대식 조약을 맺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서서히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청나라의 개입도 상당 부분 있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조선에 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조선에 지금 점점 누가 이제 침발르기 시작해. 일본이 점점 지네가 먹으려고 침발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조선에 대한 주도권, 조선은 우리 거야 하고 근 한 300년 가까이 지금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게 여기 있던 어떤 나라야? 청이라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청의 입장에선 일본의 이런 성장을 좀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조선 정부를 청나라가 주선을 해가지고 청은 또 1840년대에 먼저 미리 두드려 맞아봤어. 여러 나라한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애들한테 미리 먼저 두드려 맞아가지고 조약 맺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조금 그래도 앞서 있어. 그래서 청나라가 조선 정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알선을 해가지고 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근대식 조약을 알선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1882년 서양 나라들 중에 조선 정부가 가장 먼저 조약을 맺게 되는 나라는 어디야? 미국이야. 조미수호 조약이 그래가지고 나오지 우리 교과서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그게 그 얘기야. 오케이? 조약 그래서 1882년에 이제 미국을 스타트로 해서 뭐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이제 조약을 맺게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자, 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는 그래도 약 한 시간이 한 6년 정도 흘렀잖아. 그러니까 조선 정부도 어느 정도 그 이제 이런 이제 근대화의 분위기를 좀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하는 놈이 잘 안 하고 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조선 정부가 또 엄청난 혜택을 미국한테 내놔.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특별히 기억할 건 없고 뒤에 가서 왜냐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야. 이 미국과의 조약은 다음 시간 정도에 이제 조선 측량 얘기하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미국이 조선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얘네가 주고받고 이런 거에 좀 능통한 거죠. 어쨌든 서양 애들이 이런 거에 좀 밝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뭐를 인정을 해줬어? 조선 정부. 자기네 수입품에다 세금 매겨라. 관세는 허용을 해줬는데 얘네는 뭐를 하냐면 뭐 치해복권 같은 거 가져간 건 여기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거 없고 뭐 일본 미국도 치해복권 같은 것도 가져가는데 미국이 가져간 것 중에 가장 엄청난 혜택이 뭐냐면 최혜국 대우를 가져갑니다. 미국.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뭐냐면 조약에다 그 내용을 넣는 거야.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의 대우를 항상 달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야 미국이 지금은 최선이라고 해서 조선하고 조약을 맺고서 많은 거를 뺏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있다 조선이 영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보니까 영국의 조약 내용이 우리 거보다 더 좋아. 그럼 어떻게 해? 이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면 갱신이 되는 거야. 누구랑 똑같이. 영국하고 똑같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조약 중에 제일 좋은 혜택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 좋은 혜택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얻어가는 걸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야. 그걸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하고 조약 맺을 때 이 최혜국 대우를 미국한테 인정해준 다음 그 다음 나라들하고 조약을 맺을 때는 전부 다 뭐를 이 최혜국 대우를 인정을 해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것 때문에 또 조선이란 나라가 아주 쑥대밭이 나. 돈 될 만한 권리를 이 나라 저 나라한테 완전 오픈돼서 다 뺏기고 완전 빈털터리 껍데기 나라로 전락을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 나중에 뒤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한번 꺼낼 때가 있을 거야. 아간파천 이후에.
오케이? 이해되지? 야, 이거 보니까 일본이 큰일 났지, 일본 최고 대우가 없잖아, 강화도 조약 내용에. 일본 애들이 이거 보고 완전 헉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조선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강화도 조약의 조약 내용을 개정을 해. 그래서 조약 개정판이 나오게 되는데, 개정판에서 일본 애들이 야, 니네를 위해서 그래 하면서 그 뒤에는 뭐를 인정해줘? 조선 정부 관세는 인정을 해줘. 뒤에 가가지고 1883년인가 4년인가 뭐 그때 이제 조약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관세 인정은 조선에 나중에 해주게 되고, 지네도 뭐를 가져? 이 관세 주는 대신에 미국이 얻어갔던 최혜국 대우를 일본이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조선은 이제 다른 모든 나라들하고 어떤 혜택을,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어느 나라가 조선에서 하나 가져가면 나머지 나라들 다 가져가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나중에 이제 약해지고 껍데기가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17페이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지. 이 조약을 맺는 나라 중에 가장 늦어진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거든. 프랑스. 왜 프랑스가 가장 늦어졌냐면 병익양요 때 그런 앙금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 그 프랑스 선교사 죽고 뭐 이랬던. 그리고 프랑스가 이런 경제적 내용과 상관없이 끝까지 조선 정부에 그걸 요구를 해.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래서 그 조약을 넣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프랑스가 가장 뒤늦게 조약을 맺게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프랑스하고 조약을 맺을 때 뭐를 인정해줘?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믿을.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 조약 내용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고자 하는, 공부하고자 하는 뭐 이런 뭐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자유를 인정한다. 이런 조약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랑스하고의 수교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에, 조선이란 나라에 뭐가 생긴 거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라고 그냥 다들 인정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뭐 천주교라든가 뭐 개신교라든가 이런 이제 종교들이 조선 내에서 상당히 포교를 하고 이제 좀 세력을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프랑스하고의 수교 이후다라는 것도 조금 기억을 해두면 상식이 요만큼 좀 늘어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지금 17페이지까지 설명을 좀 했고, 뭐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는데, 여담으로 뭐 선생님 좀 더 뒤에 그 내용을 갈까 하다가 그냥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잠깐만 하자면, 지금 이 내용하고 연관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어제 기사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 어디 어느 이제 서울에 이제 좀 뭐 국어 선생님이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온라인 수업 뭐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막 이제 뭐 관심을 유도하고 그러시려고 막 이벤트도 하시고 막 탈도 쓰고 막 뭐 이렇게 막 춤도 추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접점을 몇 개 맺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막 이제 좀 칭찬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도 어쨌든 학생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만나고 가르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을 했어. 나도 이런 걸 좀 해야 되나, 뭐 진짜 뭐 이런 뭐 탈이라도 쓰고 막 춤이라도 추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선생님 내 생각에 뭐 지금 이게 수업인 거잖아. 역사 수업에서 만나는 거잖아, 너하고 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수업에 할 수 있는 최선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내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궁금해하던 걸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내 생각에 내가 이 퀄리티 있는 수업을 좀 제공을 해서 니들에게 역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선언 같은 거지. 앞으로도 수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수업을 짧게 하지 않고 아주 장시간 퍼펙트하게. 미안해, 좋은 소리 못하고. 아니 선생님 개인적 마음은 좀 그래. 그래서 좀 선생님도 앞으로 좀 뭐 내가 춤추고 탈쓰고 뭐 선물 이벤트는 못하지만 최대한 재밌게, 그 다음 최대한 좀 폭넓게, 그 다음 전후관계 사정 같은 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올 1년 니네들의 역사적 교양, 역사적 지식을 요만큼이라도 넓히는데,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좀 늘리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학생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아닌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싫어하겠네.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야 좀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 1860년대부터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이렇게 가면서 막 몇 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이제 막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앞으로 수업할 내용이 다 그래. 앞으로 수업할 내용이 니네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그런 뭐 대규모 사건, 대형 사건들이 막 연타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는 공부할 게 많다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조금 집중 있게 봐야 된다. 집중력 있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현대사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니네 그 역사적 교양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회에 나가서 확인할 때 막 뭐 삼국시대 이야기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요 시대의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언급이 되고 한단 말이야. 기왕 한번 하는 공부 FM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선생님도 재밌게 수업하려고 노력을 할게. 그리고 좀 반응 좀 보여. 뭐 댓글도 좀 쓰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이 무슨 이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혼자 너무 떠드니까 좀 그렇잖아.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계하파 형성과 또 이거에 반발하는 위정척사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 오케이? 오늘 고생했고 또 보자고.